올더 싱글 레이디, 싱글 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욘세.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 비욘세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방촌에서 글 쓰는 해방촌 비욘세입니다. 비욘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그리고 유튜브랑 스포티파이를 통해서 보고 계신 팟캐스트 비욘세는 결혼하지 않은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다양한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매주 금요일에 업로드 되고요. 애플 팟캐스트, 팟빵, 그리고 스포티파이, 최근에는 유튜브에서 보이는 팟캐스트로도 업로드 됩니다. 구독이나 리뷰, 좋아요, 기타 등등 많이 남겨주시면 팟캐스트 비욘세를 건강하게 지속하는 데 많은 힘이 됩니다. 이 코멘트를 해야지 하다가 정말 10번 이하로 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겨우 이제 좀 적응해가지고 오늘부터는 진짜 이 얘기도 진짜 팟캐스트에서 100번 했는데 진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은아 일로 올 거야? 일로 와. 일로 와. 이리 와. 귀찮아. 네, 지금 정원이랑 침대에 있는데 그 슬레이트를 치잖아요. 이렇게 비디오랑 이거랑 타이밍을 맞추려고 슬레이트를 짝 치는데 정원이가 박수 치는 걸 너무 싫어해가지고 지금 아마 보시는 분들 정원이 머리 요만큼만 보일 것 같은데, 정원아 일로 와. 언니 박수 안 칠게 이제. 일로 와. 옳지. 박수 안 칠게. 아이 속상했어. 언니가 박수를 짝 하고 쳤어. 정원이가 놀랬어. 모기도 못 잡습니다. 모기 잡을 때 이제 박수 치면 난리 나거든요. 그래서 슬레이트를 치기는 쳐야 되는데 정말 큰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조용하게 슬레이트 치거나 이제 편집점 잡는 법 아는 분들 계시면 많은 제보를 부탁드리고요. 알았어. 속상했어. 네, 오늘은 2주 만에 다시 혼방으로 돌아왔는데 비욘 라이브 팟캐스트를 하면서 느끼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각 잡고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가지고, 물론 에피소드 중간중간에는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그 얘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눈치채셨겠지만 이제 유튜브로 팟캐스트가 올라가다 보니까 처음 이제 썸네일이나 이런 게 뜨면서 마치 팟캐스트를 처음 보는 것 같은 분들이 되게 많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겸사겸사 지지난주에 했던 어떤 자기소개처럼 비욘세 팟캐스트에 대한 얘기도 어느 정도 설명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있고, 그리고 7년차 팟캐스트를 하면서 어떤 저의 소회 같은 것도 좀 나눠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비욘세는 2020년 2월에 말씀드린 대로 시작돼서 이제 6년을 넘긴 팟캐스트이고요. 그리고 2020년 2월 달에 시작했으니까 이제 내년 2월이 되면 7주년을 맞는 굉장하다 그런 팟캐스트입니다. 처음에는 뭐 장난으로라기보다는 장난은 아닌데 약간 그냥 좀 심심풀이로 좀 심심하니까 한번 해보자 약간 이런 마음이었었는데, 이게 이렇게 오래 지속되고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실지 몰랐었어가지고 늘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한 주 한 주 해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저한테는 되게 제 인생의 일상에 되게 많은 부분을 바꿔놓은 팟캐스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비욘세가 저한테 뭐 엄청난 기회를 열어줘서 제가 막 뭐 어디 가서 삼성전자 광고를 찍었다 이제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제 옆에 있는 정원이도 비욘세를 이제 진행하면서 이동봉사도 하게 되고 임시보호도 하게 되고 하다가 이제 저한테 제 인생에 온 강아지고, 그리고 지금 제가 그 엄청난 용기로 원래는 되게 이렇게 안 했었는데 매직을 그만두고 제 곱슬머리인 채로 요즘은 생활하고 있는데, 그것도 비욘세를 통해서 좀 많이 달라진 부분이어가지고 제 일상 여기저기에 진짜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팟캐스트입니다. 비욘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이거를 하기 전까지는 비욘 라이프를 그냥 이렇게 보여주자, 이게 어떤 비혼을 주장한다기보다는 비혼으로 사는 다양한 삶을 보여주는 샘플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예능 팟캐스트로 가볍게 시작을 했는데, 이 팟캐스트를 진행하면서 내가 비혼주의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나중에 오히려 저는 알게 된 케이스인 것 같아요. 보통은
그냥 개인적으로 자기 이야기를 하거나 할 때 저는 비혼주의자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데 비혼주의자인 거를 되게 불특정 다수한테 드러나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인터뷰 같은 것도 들어오게 되고 책도 쓰게 되고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우와, 결혼 안 한 사람들이 그냥 내가 결혼 안 한다는데 그거에 대해서 되게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는구나라는 거를 새삼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면 제가 비혼주의자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어떤 굉장한 계기가 있을 것이다. 막 뭐 남자한테 받은 엄청 큰 상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가정환경이 뭐 이럴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한다든지, 물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비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긴 하지만 약간 세트처럼 오는 선입견들이 정말 많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특히 여자들 비혼인 사람과 결혼한 사람을 진짜 많이 싸움 붙이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것도 비욘세 팟캐스트를 하면서 좀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어떤 제가 비혼주의자로 산다고 해서 어떤 결혼한 사람들의 삶을 당연히 깎아내릴 거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그 선택을 굉장히 어리석다고 생각할 거라고 추측하고 이야기를 한다거나 해서, 질문 같은 경우에도 뭐 결혼하신 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냐 약간 이런 거 물어보시는데 뭔 할 말이 있겠어요. 뭐 뒤늦게 축하한다고 해야 하나? 어쨌든 각자 다르게 그냥 사는 거고, 저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TV에 많이 나오는 어떤 결혼한 사람들이나 결혼을 너무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서사가 있다면은 우리는 결혼하지 않은 채로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 뿐인데, 거기에 어떤 자기의 세계를 되게 많이 투영해서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다는 거를 비욘세를 하면서 오히려 알게 됐고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런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오히려 반골기질 같은 게 생겨서 그런지, 아니 전혀 그런 거 아닌데요. 저는 뭐 결혼식 가서 축사도 하고 남의 결혼식 가는 거 너무 재밌어하고 그러는 사람인데 전혀 안 그런데요. 얘 태도를 오히려 비욘세를 하면서 더 많이 갖게 됐을 정도로. 그리고 청취자분들도 결혼하신 분들 되게 많이 있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사람들은 누군가가 비혼주의자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결혼한 사람의 삶을 폄하할 것이다. 그리고 어떤 사회에 섞여서 잘 못 살 것 같다.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할 것 같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하지 않았다면은 알 수 없었을 일들을 되게 많이 느끼는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사람들이, 특히 어떤 여성이 자기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이 사람의 어떤 사회성을 평가한다거나 이 사람이랑 협업하기 어려울 거야, 아니면 피곤한 사람일 거야, 아니면 어떤 특정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할 거야 라는 선입견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거를 되게 많이 느껴가지고, 비욘세 처음에 들었을 때는 자기 주장만 하는 걸 것 같고 좀 되게 비장한 팟캐스트일 줄 알았는데 들어보니까 아니네요 라는 얘기도 되게 많이 들었고요.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여러분 예능 일상 팟캐스트입니다. 당연히 일상 속에서는 막 화나는 일이나 어떤 우리가 느끼는 것들을 주장해야 되는 순간들이 당연히 오죠. 근데 그런 게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더 약간 말도 안 통할 것 같고 굉장히 고집스러울 것 같고, 그리고 비건일 거라고 생각하고, 물론 육류 소비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비건은 아닌데, 비건이신 분들한테도 그런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비건이즘은 어떤 분한테는 어떤 철학이지만 많은 분들한테는 라이프 스타일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비건이 되는 경로는 어떤 계기는 다 각자 되게 다양하겠지만 그냥 고기를 안 먹는 것 뿐인데, 한국이 특히 이제 육식 문화가 굉장히 좀 어떤 문화적으로도 뭐 예를 들면 뭐 저기 앞이면 고기 앞으로 가라라든가 뭐 고기 사주는 사람 좋은 사람 약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정도로 이게 고기를 먹는 게 너무 당연한 사회이다 보니까 고기를 안 먹는다는 것만으로 어떤 이 비건인 분들에 대한 성격을 추측하고 굉장히 좀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일 거야 라고 추측하고 그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
저도 이제 나중에 비건 관련된 일을 한번 하다가 알게 된 건데, 근데 비혼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왜 그런 거 있죠. 뭐 결혼하시는 분들한테 야, 너 이거 확실해? 너 나중에 이혼하기만 해봐?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 없는데, 자기가 비혼주의자다, 나는 결혼할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너 나중에 두고 보자, 너 나중에 생각 바뀌기만 해봐, 약간 이런 스탠스인 사람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와, 사람들이 남의 인생에 관심이 진짜 많다라는 거를 비욘세 팟캐스트를 하면서 더 많이 알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많이 얘기했던 내용이기도 한데, 사실 옛날에는 싱글세라는 말을 쓰다가 요즘에는 이제 비혼세라는 말을 되게 많이 쓰고, 그리고 실제로 결혼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지금 저도 이제 막 부동산이나 막 집이나 이런 걸 알아보면서 많이 느끼는데, 사실 주어지는 혜택이 많이 없다는 점에서도 정말 세금에 가까운 불이익을 받을 때도 있고, 제도적으로도 되게 서포트를 못 받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근데 그럴 때 사람들이 옛날에는 이거는 정말 싱글세나 마찬가지다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거를 이제 비혼이란 말이 요즘은 뭐 전혀 어떤 생소한 단어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비혼세라고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약간 비혼 세금에 대한 팟캐스트일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그래서 약간 요즘에 의아한 점은 그런 건 것 같아요. 내가 비욘세라고 할 때는 우리 비욘세 언니의 싱글레이디와 막 이런 걸 생각하면서 했는데, 사람들이 요즘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구나. 실제로 그런 질문도 받을 때도 있고, 어떤 그런 비혼에게 부과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세금에 대한 팟캐스트인 줄 알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일상적으로 재미있는 일들은 특히 이제 비혼이신 분들이 방송가에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비혼세를 시작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도, 이걸 흥미로워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도 그런 건데, 제가 예전에 회사를 다닐 때는 되게 여러 번 말했지만 저 빼고 다 결혼했거든요. 동기 전원이. 근데 방송 쪽에서는 그런 게 이제 많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비욘세 팟캐스트를 시작한 것도 TV 방송에는 결혼한 사람에 대한 서사가 되게 많은데 비혼에 대한 얘기는 많이 없는 것 같다 해서 시작하게 됐다고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랑 같은 갈증을 가지고 있는 방송인 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비혼인 사람도 방송가에 많다 보니까 공감이 돼서 들으시는 분들도 많고 해가지고, 그래서 좀 재미있는 일들은 같이 일을 하는데 근데 비욘세님이네요 라고 얘기를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목소리 듣고 사람들이 비욘세님이다 라고 아는 경우도 되게 많아가지고, 최근에 방송 제작진으로 일하면서는 그런 것들이 좀 재미있는 일들이 엄청 되게 많았고요. 사람들이 의외로 나 이 사람 얼굴 되게 비슷한 것 같다 했을 때는 긴가민가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목소리 같은 경우에는 나 이 사람 누구인 것 같아 라는 확신을 더 빠르게 하더라고요. 그 얼굴을 보고 이 사람 그 사람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목소리에서 내가 이거 비욘세님 목소리다 라고 느끼면 이 사람이 확실할 거다라는 확신을 되게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엘리베이터에서도 마스크 쓰고 있는데 비욘세님이다 하고 바로 알아채신 분들도 계셨고, 어떤 술집에서 이야기를 하거나 카페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뒤에 비욘세님 앉아 계셨죠? 라고 DM이 오는 경우도 있고 해가지고, 목소리로 사람을 알아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보이는 팟캐스트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래서 앞으로는 어떨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비욘세가 알려진 거에 비해서 제 얼굴이 털릴 일은 많이 없단 말이에요. 물론 뭐 인스타그램도 다 공개돼 있고 인터뷰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 지나가면서 비욘세 청취자분들이 30명이 지나간다 치면은 그중에 제 얼굴을 알아보는 사람들은 별로 많이 없어요. 그래서 약간 다른 유튜버나 이런 분들이랑은 다르게 별로 그런 데에서 크게 불편해하거나 이렇게 사람들이 알아본다 신기하다라는 경험을 할 일은 많이 없는데, 오히려 해방촌 비욘세라고 얘기를 하니까 해방촌 이 권역에서는 알아보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해방촌에서 저를 만났기 때문에 알아본다기보다는, 이게 이제 되게 많은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이 아실 텐데, 정원이를 데리고 나가면
정원이를 보면서 저를 알아보고요. 저 혼자 나갔을 때는 약간 목소리를 오랫동안 뒷테이블에서 듣거나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모르시는 경우가 당연히 훨씬 더 많죠. 목소리로만 존재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저도 경험상 팟캐스트를 되게 여러 개를 많이 듣는데 그분들의 얼굴을 막 궁금해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또 나중에는 이제 친구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알게 되기는 하지만 제가 진짜 수많은 팟캐스트를 듣는데 그 중에서 얼굴을 모르고 그리고 심지어 궁금해하지 않는 제가 약간 궁금하게 느끼지 않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라디오가 그런 것처럼 결국은 목소리로만 존재하는 게 어떤 편안함을 주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팟캐스트를 되게 오래 해도 장기간 목소리를 듣거나 하지 않는 이상 누구를 이렇게 마주치거나 이럴 일은 생각보다 없다. 그래서 그게 팟캐스트의 되게 편한 지점이기도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정원이가 시그니처입니다. 정원이가 없는데도 만약에 누가 나를 알아본다. 그러면은 그거는 정말 보통 사랑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비욘세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오는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리고 많은 팟캐스터 친구들이 미친놈이다라고 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결방을 한 번도 안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6년 동안 제가 이 얘기를 2주년, 3주년 때 됐는데 내가 연애도 2년 넘게 해본 적이 없는데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심지어 6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이렇게 뭔가를 좋아하고 이렇게 계속 해본 적이 있나? 라고 생각하면 진짜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서 저한테는 비욘세를 안 올리면 되게 허전한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가지고 항상 비욘세 팟캐스트는 지속하는 거에 어떤 되게 의미가 있고 저도 일주일에 이걸 한번 올리는 거를 되게 즐거운 낙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저한테는 삶의 일부인 팟캐스트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물어보시는 게 팟캐스트를 해서 돈이 되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전혀 되지 않고요. 정말 돈을 쓰면서 하는 취미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생각을 실제로 많이 하시나 봐요. 저를 보시는 분들은 유튜브를 그렇게 6, 7년을 계속해서 했으면은 유튜버는 어쨌든 어떤 그 청취수에 대한 돈이 들어오니까 그게 훨씬 나았겠다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저는 이게 팟캐스트이기 때문에 매주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팟캐스트니까 좀 이렇게 내놓기도 편하고 그리고 이전에 그 굴러라 구르님, 지훈님 나오셔가지고 말씀하셨었던 것도 있지만 유튜브가 가지고 있는 매체적인 특성이 있어요. 일단은 알고리즘, 저도 이제 보이는 팟캐스트를 하면서 그거에 뛰어들어 버린 입장이 됐지만 알고리즘으로 이제 막 추천이 올라오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에 대한 어떤 되게 충성도를 가지고 나는 이걸 볼 거야 해서 보는 분들 도 일부 있는데 아닌 사람들도 이 유튜브라는 거는 접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적 친밀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 사람의 콘텐츠를 만날 때도 있어가지고 약간 공격적으로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이 사람이 동의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썸네일이나 앞에 있는 것만 이렇게 짧게 보고도 거기에서 막 화를 내신다거나 아니면 비판을 한다거나 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팟캐스트는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되게 그만큼 유튜브보다는 유입이 훨씬 적은 콘텐츠일 수도 있지만 이게 그냥 업계 용어니까 하는 말인데 그냥 어떤 충성도가 되게 높고 그리고 내적 친밀감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청취자가 커뮤니티화 되기가 되게 좋은 콘텐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도 비욘세 팟캐스트도 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한줌단 분들이 이제 계속 활동을 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도 그렇고 좀 우리들끼리 재미있게 이제 지내는 모여라 꿈동산 같은 느낌이 강해가지고 뭔가 크게 막 비판을 받거나 아니면 그럴 일이 정말 많이 없는 콘텐츠에 속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나 어떤 제가 하는 의견에 대해서도 저도 사람이니까 당연히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유튜버 하는 친구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현저히 낮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저는 그게 팟캐스트가 가진 어떤 매체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오래 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를 그렇게 했으면은 차라리 돈을 벌었겠다라는 의견에는 돈도 벌었겠지만은
그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이 받았을 거다. 저의 성격으로는. 그래서 어떤 유튜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저는 정말 어떤 존경심이 있는 것이고, 결론을 얘기하면 이제 돈이 안 된다. 팟캐스트는 어떤 브랜디드 콘텐츠를 한다고 하면은 그게 수익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있는데, 아직 한국 팟캐스트 시장은 그렇게 팟캐스트 청취자들이 많이 들어주시는 것만으로 수익이 연결되는 구조는 아니다 보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근데 오히려 팟캐스트를 하면서 되게 좋았던 점은, 이거는 진짜 제가 많은 분들한테 팟캐스트를 하시라라고 얘기하는 부분인데, 제일 좋은 점은 특히 비욘세 팟캐스트 같은 거는 친구들이 나오잖아요. 친구들이 출연하기 때문에 아무리 바빠도 친구들의 일상을 이제 주기적으로 들을 수 있다라는 저의 개인적인 장점이 또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한 줄의 주제를 가지고 뭐 적어도 1시간 정도는 이야기할 거를 가지고 팟캐스트를 발행을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친구랑 아무리 막 10년을 넘게 친하게 지냈어도 이야기할 일이 없는 주제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비욘세에서 하고 있는 이제 주옥 같은 내 밥벌이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그 직업의 세계, 이 직업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고, 그리고 이 직업의 좋은 점, 장점, 단점, 그리고 다른 직업에 대한 얘기보다 조금 더 저희는 이제 현실적인, 약간 뭐랄까, 예를 들면 팟캐스터가 있다면 팟캐스터 현실판, 약간 이상과 현실,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거든요. 근데 친구들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구나라는 거를 막연하게는 알아도 그거에 대해서 깊이 이야기를 할 일은 없는데, 저는 비욘세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아, 내가 없는 데서는 얘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는 게 저한테는 정말 너무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상 팟캐스트를 하는 사람의 어떤 특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걸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특히 이게 라이프스타일 팟캐스트이기 때문에 저를 처음에 알게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특히 연애에서 많이 작용하는데, 저는 여러분 참고로 비혼주의자라고 해서 연애를 안 하지 않습니다. 비연애와 비혼은 또 다른 거기 때문에 그런 데이트 어플도 되게 많이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막 이렇게 지내는데, 비욘세 팟캐스트를 하다 보니까 이걸 하기 전에는 저도 이제 어린 나이가 아니다 보니까 결혼을 염두에 두고 만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소개팅을 나가거나 뭐 데이트 어플을 하거나 어떤 경로로 사람을 만나든 그 종착을 결혼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전에는 이거를 일일이 설득하고 설명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좀 피곤한 부분이 많았는데, 제가 너무나 비욘세이기 때문에 비욘세를 한 이후로 만난 사람들은 아무래도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대화를 시작하게 돼서 그게 진짜 너무너무 편했어요. 그래서 그게 정말 비욘세를 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거를 구구절절 말하지 않아도 사적인 영역에서 아, 이 사람은 사랑에는 열려있지만 그 사랑의 종착이 결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구나라는 거를 알고서 만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좀 너무너무 편리합니다. 너무 편리하고 좀 도움도 많이 되고, 그리고 이거는 아마 팟캐스트 하는 분들이 되게 많이 아실 텐데, 친구를 한동안 못 만나도 그 친구들이 제 팟캐스트를 들으면은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살고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오랜만에 어떤 분이랑 이제 막 연락하게 되면서 제가 뭐 물어보려고 연락을 했는데, 아, 혼세님 그래서 이사는 하셨어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막 임장 다니고 있고 이사를 하려고 한다. 해방촌이 너무 언덕이고, 그리고 정원이가 오기 전에 이사를 온 곳이기 때문에 정원이랑 산책하기에 약간 지금 있는 집이 약간 불편함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기저기 알아보고 다니는 얘기를 비욘세에서 굉장히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디로 정하셨냐? 뭐 잘 돼가고 있냐? 이런 얘기를 근황을 바로 말할 정도로 굉장히 좀 엄청 편리해요. 진짜. 그래서 그게 진짜 큰 장점인 것 같고요. 제가 한번 이번에 인스타그램에 급하게 질문을 받아봤거든요. 팟캐스터로, 특히 비혼 팟캐스터로 사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내 얘기만 주저주저 하는 것보다는 청취자분들이 비혼 팟캐스트를 이렇게 오래 한 사람한테 궁금한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질문을 받은 게 있어서 그거를 지금부터 하나씩 뽑으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오땡땡땡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주제는 어떻게 선정하시는 편인지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비욘세는 제가 농담처럼 되게 많이 얘기하지만 굉장히 사유화된 팟캐스트, 제 맘대로 하는 팟캐스트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제가 꽂혀있는 것에 대한 주제를 되게 많이 이야기하고요. 왜냐하면 태생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유튜브가 아니라 거의 1시간 이상을 뭔가를 이제 딱 잡고 이야기를 하는 거다 보니까 나는 이 주제라면은 1시간은 떠들 수 있어 라는 전제가 있어야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주제는 그렇게 선정하고 있고 초반에는 약간 비혼이랑 연관된 걸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아주 안 한 거는 아닌데 근데 비욘세는 비혼 라이프를 권장하는 팟캐스트라기보다는 비혼 라이프 가시화 팟캐스트이기 때문에 제가 뭐를 하면 비혼인 사람이 이렇게 살고 있다가 되는 거여서 뭐 저희는 술 얘기도 많이 하고 또 배구 얘기도 많이 하고 강아지 얘기도 많이 하고 덕질하는 얘기들 그리고 뭐 어디 여행 갔다 왔다 그러면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제가 출장을 가게 되면은 짐 싸는 얘기도 많이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이 지금까지는 되어 왔어요. 그리고 실제로 일주일에 한 번씩 결방 없이 계속 이거를 내놓으려면 제 일상에서 얘기가 되게 많이 떨어질 수가 없어요. 결국은 제가 느끼는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제가 출장 가서 느끼는 거, 그리고 요즘에 친구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거, 그리고 좋아하는 콘텐츠 이런 식으로 제가 신나 있는 주제를 이야기한다는 게 제가 하고 있는 방송이랑은 좀 다른 점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예능 작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 얘기하면 되게 즐거워하겠지, 재밌어 하겠지라는 걸 굉장히 좀 염두에 두고 주제를 정하거나 하는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굉장히 민감해야 되고 요즘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면 좋아하는지 트렌드도 민감해야 되고 요즘에 유행하는 콘텐츠가 있다. 그리고 웬만하면 그거에 대해서 파악해야 되고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거기에 에너지를 쓰는 게 너무 일적으로 많이 해왔기 때문에 비욘세에서는 정말 그냥 편하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위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더 편안하게 들어주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할 생각이고요. 참고로 이제 최근에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늘 그렇듯이 이제 망한연애 올림피아드 다음 편을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비욘세라면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코너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망한 얘기 또 한동안 안 풀어놓으셔가지고 여러분 좀 심심하셨을 건데 또 쿨타임이 찼습니다. 망한 분들 사연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미 PD가 나왔잖아요. 저희 팟캐스트에 작가들은 많이 나왔는데 그동안 PD가 나온 적이 많이 없었어서 제가 정말 많은 PD님들한테 나와달라 했는데 이제 이분들도 저랑 비슷한 거예요. 엄청 자기가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걸 나가서 얘기하려고 하니 좀 부담이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방송 작가다 보니까 이제 PD님들도 막 어떤 사람의 토크를 판단하거나 할 때도 있는데 자기가 나가서 잘해야 된다는 압박이 있어서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미미 PD님이 짠 하고 나와주셔가지고 드디어 예능 작가와 예능 PD 조합을 갖췄기 때문에 그동안 정말 오랫동안 미뤄왔던 세상에 이런 방송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미미 PD님도 너무 재밌겠다라고 얘기해줘가지고 미미와 함께 그거를 이제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옥 같은 내 밥벌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주제여서 앞으로도 계속 할 생각인 것이 비혼인데 전업주부이신 분들은 많이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비혼도 1인 가구가 있고 막 3인 가구 공동체로 사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역할을 좀 분담할 수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건축탐구 집에서도 할머니 3분이서 각자 역할을 맡아가지고 결혼하지 않으신 할머니 3분이서 이제 공동체로 사는 걸 보고 되게 재밌겠다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이제 1인 가구인 경우가 많다 보니까 비혼 여성이 일을 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은데 결혼하지 않은 여성들이 어떤 일을 하고 살아가는가에 대한 얘기들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비주얼 디렉터 분도 나오셨고 얼마 전에 이제 광고 CD님 나오셨고 그리고 한국 영어를 둘 다 다루시는 카피라이터 분들도 나오셨고 그리고 그 미미도 나와서 그런 PD로 사는 거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써니 셰프가 어떤 학원 강사 영어를 가르치는 학원 강사의 일도 얘기를 해줬는데 다양한
직업인의 삶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이야기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거를 제외하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것이 비욘세의 어떤 전체적인 주제고요. 이거는 대답을 해버렸네. HA 땡땡땡님께서 최근 팟캐스트 하기를 잘했다라고 느끼신 순간이 있으신가요? 혼세님 하트 정원이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맞아요. 장점을 앞에서 언급한 것도 있지만 아무래도 제일 큰 거는 제가 팟캐스트 제작진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된 케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 맞아요. 이 얘기도 결국은 좀 진지하게 하게 되는데 비욘세 팟캐스트를 한다는 것이 특히 이제 예능 쪽에서는 두 갈래로 나뉘거든요. 어떤 내가 예능 작가다라는 걸 굉장히 어필해서 어떤 커리어로 이어지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은 오히려 이 예능 작가라는 거를 어필하는 게 현장에서 어떤 선입견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비욘세가 갖고 있는 어떤 이미지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사람은 굉장히 좀 자기 주장이 강하고 뭐 당연히 성인이니까 강하기는 하겠지만 한국에서 여성한테 자기 주장이 강하다, 막 세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 단어를 쓸 때 어떤 생각하는 좀 왜곡된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실제로도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은 비혼 팟캐스트를 하고 있으니까 같이 협업하기는 어렵겠다라든가 아니면 그쪽에 관심이 없을 것 같아. 더 이상 방송을 제작하는 거에 관심이 없을 것 같아 라고 느끼는 분들이 많아서 실제로 사실은 저 그런 생각을 조금 비욘세님한테 갖고 있었는데 아니네요 라는 말을 나중에 뒤늦게 들을 일이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막 면접 볼 때도 어떤 그런 관련된 질문을 받게 된다거나 하는 일들이 많았는데 그것 때문에 좀 고민을 하던 시기도 있었어요. 비욘세를 이제 계속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어쨌든 내 주업은 방송 작가인데 내가 같이 어떤 일할 사람으로서 어떤 선입견을 자꾸 이렇게 비욘세 팟캐스트가 갖게 만든다면은 결국은 생업이 방송인 사람 입장에서 이걸 계속하는 게 맞을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하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아예 안 한다고 하면은 거짓말이지만 근데 지금은 뭐 노빠꾸인 거죠. 이미 저는 이거를 제 인생의 일부로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생각은 이제 신경을 안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편인데 그 와중에 비욘세를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이제 팟캐스트 프로젝트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지금은 제작진으로도 팟캐스트를 하고 있고요. 아마 런칭이 돼도 굳이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지 않을까. 왜냐면은 같이 노력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막 제가 이거를 해요 했을 때 비욘세가 만든 팟캐스트 이렇게 되는 것도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어떤 거를 하는지는 이야기를 안 하게 되겠지만 팟캐스트 제작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팟캐스트만으로도 그렇게 막 엄청 돈이 되진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떤 큰 회사가 만드는 어떤 큰 기업이 만드는 팟캐스트를 지금 하고 있고 제작진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좋았던 거는 아무래도 그거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비욘세를 계속 한 것을 인정받아서 이거를 내 커리어의 장점으로 가져가고 일로도 연결됐던 게 최근에 느낀 너무 좋은 점이다. 팟캐스트 하길 잘했다라고 느끼는 점입니다. 그리고 숙취해소법 2026 버전이 있을까요? 라고 KNO 땡땡님께서 팟캐스트와 전혀 상관없는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근데 저는 원래도 안 섞어 먹었는데 더더욱 안 섞어 먹고 진짜 맥주만 먹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숙취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숙취라는 게 종류가 많은데 막 속이 울렁거리다 토할 것 같다라는 종류의 숙취는 없는 것 같고 약간 제가 또 불안인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파워 불안인들은 술을 많이 먹으면 다음날 약간 불안정한 거는 있어요. 그래서 심장이 막 쿵쿵쿵 뛴다 막 이럴 때는 있단 말이에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눈을 감고 어제 있었던 일을 곱씹으면서 모두가 취했었지. 내가 이걸 이렇게까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라고 하면서 좀 떨쳐내는 편이고 숙취해소는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뭐 이거를 하면 더 좋다라는 거는 별로 없는 것 같고 맥주인이어서 그런지 숙취 자체가 없습니다. 근데 기록적으로 진짜 심하다라고 할 때는 캥 작가님의 명언이 있잖아요. 잠과 물과 똥이다라고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마냥 자는 것과 어쨌든 물을 많이 먹는 거 그리고 술똥이라 그러죠. 다음 날에 이제 마지막 어떤 그 마무리로서
출동을 한번 때리는 거, 거기에서 어떤 클로징을 맞는 거 정도가 있고 특별히 숙취해소법이라는 것은 없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대답을 하거나 말거나 한 답변 굉장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상반기 자란 소비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압도적으로 지금 눈앞에 있는 오즈모 포켓 3입니다. 친구들이 제가 이거 팟캐스트 하자고 했을 때 구루님도 오즈모를 추천해 주셨고 많은 분들이 추천해 주셨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말씀해 주셨던 게 이제 오즈모 4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4가 나왔으니까 3 사세용 이라고 해주셨거든요. 비욘세님이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대단한 것을 찍으실 것이냐. 사실 그 말이 맞고 그래서 3를 구매를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동창회 때문에 일본 갔을 때 이제 유리는 굉장히 좀 가슴이 아프겠지만 한국인 입장에서는 이제 정말 개꿀이었던 엔저 그래서 엔화가 거의 막 800원대 이렇게 했어가지고 거기다가 면세 혜택까지 받으니까 오즈모를 40만 원대에 샀거든요. 오즈모 3를 지금 형성된 가격으로 봤을 때는 한국에서 싸게 산 것보다도 거의 한 10만 원 정도는 싸게 산 셈이 됐더라고요. 대신에 이제 로컬이 AS이기 때문에 AS가 한국에서는 안 된다. 원래 오즈모는 그 리퍼로 교환도 해주고 이러는데 그거를 한국에서는 누릴 수 없다라는 게 좀 아쉽지만 제가 그동안 다양한 카메라와 디바이스와 심지어 핸드폰마저 써본 입장에서는 수리를 맡길 일이라는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저는 이거를 바깥에서 쓸 일보다는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고정해놓고 쓸 일이 많다 보니까 그냥 에이 뭐 별일 있겠어 라는 생각 플러스 아이 대한민국에는 싸제가 있지. 싸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술이 그냥 어딘가에서 사설로 해주시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뭐 문제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안일한 마음으로 사서 너무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질문 대답하고 싶었다. H땡땡땡님께서 팟캐스트 시작하고 친구들이랑 우정이 어떤 다이내믹으로 변했는지 궁금해요. 출연 꼬시기, 새로운 인연, 갈등 등등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맞아요. 친구들이랑 같이 하는 팟캐스트고 어떤 친구들이랑 재미있게 잘 삽니다가 저는 그냥 심심하니까 애들을 불러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뿐인데 그 친구들이랑 이렇게 재미있게 잘 삽니다가 비욘세의 어떤 색깔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친구가 나이가 있는데도 많냐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시고 하게 되었는데 친구 관계에는 무조건 도움된 게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의 얘기를 되게 많이 들을 수 있는 점도 좋았고 그리고 친구들이 비욘세 이렇게 흔쾌히 나와주는 것만으로도 저한테는 되게 사랑받는 느낌을 많이 느껴가지고 도움이 된 게 훨씬 많고 근데 확실하게 하나를 말할 수 있는 거는 출연 빈도가 친구 관계에 뭐 더 친하고 말고를 나타내는 척도는 전혀 아닌 것이 이게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아주 초반에는 안 그랬는데 팟캐스트 비욘세를 들어주시는 분들이 너무 감사히도 많아지면서 비욘세를 나오는 게 모두에게 편하지는 않다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비욘세 나와줘 했을 때 그래 나갈게 라고 하는 게 고마운 것이지 조금이라도 이제 비욘세에 나오는 거를 부담스러워하게 된 것이 그 친구들한테 제가 서운할 일도 아니고 그리고 소정의 출연료를 주기는 하지만 그게 뭐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팟캐스트를 정말 저는 사비를 내가면서 하고 있다 보니까 엄청 많은 출연료를 주는 것도 아니면서 이 부담을 짊어지게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가 진행을 해보니까 알잖아요. 비욘세를 한다는 게 어떤 사람들한테는 선입견을 주는 것이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를 알고 있다 보니까 아주 조금이라도 불편한 게 있거나 비욘세 나와줄래? 라고 했을 때 조금이라도 근데 이런 거는 어때? 이렇게 좀 우회해서라도 불편한 걸 얘기하면은 저도 그냥 터놓고 부르지 않아요. 조금이라도 불편해하는 게 있으면 부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출연을 뭐 많이 해달라라고 막 일부러 막 나와달라고 꼬시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이 없는 것 같고 오히려 막 그런 건 있죠. 이번 주에 펑크 날 것 같은데 나와주면 안 돼요? 라고 꼬시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출연 의사가 없는 친구를 막 나오라고 상관없어 뭐 이거 어차피 막 그렇게 사람들이 막 듣고 막 그렇게 나쁘게 말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해서 꼬시는 경우는
없어요. 전혀 없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출연 빈도나 이런 거를 가지고 약간 비욘세님 요즘 누구랑 친하구나 누구랑 안 친하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그거랑은 크게 영향이 없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 왜냐면 너무 많은 게스트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협업하는 방송이 아니라 저 혼자 만드는 완전 사유화된 콘텐츠니까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제일 큰 부분은 뭐냐면은 조금이라도 말한 거에 대해서 후회를 한다거나 불편해하거나 나 이거 나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봐 걱정돼 라고 얘기하면 저는 정말 다 잘라요. 거의 다. 그래서 끝나고 나서 이제 나중에 나가고 나서 잘라달라고 하면 일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늘 방송 끝나고 특히 처음 나오는 게스트 친구들한테 얘기하거든요. 이거 혹시 말한 거 중에 조금이라도 걱정되는 부분이 있거나 빼줬으면 하는 게 있으면은 진짜 다 빼줄 수 있으니까 얘기해줘 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놈들이 말을 안 해. 제 친구들 너무 걱정 없고 생각 없어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오히려 얘기한 것들 중에서 우리끼리는 신나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보는 사람들에 따라서 조금 나쁘게 볼 수도 있겠다 싶은 분들을 제가 걸러낼 때가 훨씬 많거든요. 그럼 오히려 나중에 친구들이 듣고 야 그거 왜 잘랐어?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구나 너 별 걱정을 다 한다 라고 얘기할 때가 있을 정도로 웬만한 필터링을 되게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편인데, 친구들한테 그거를 해준다고 해도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요점은 조금이라도 불편해하거나 출연을 불편해하거나 출연의 결과 자기가 한 얘기에 대해서 좀 빼고 싶어 한다고 하면은 전부 다 들어주는 편입니다. 그 정도로 나와주는 것만으로 굉장히 감지덕지라고 생각해서 샤라웃을 하게 되네요. 나와준 수많은 친구들아 너무 너무 고맙다. 진짜 너무 고마워 라고 새삼스럽게 얘기하게 되네요. 네. 그래서 덕분에 친해진 친구들도 되게 많고, 그리고 원래는 그냥 지인 정도에서 머물 수 있었던 사람들이 비욘세에 나와주세요라고 하면서 비욘세를 통해서 친구가 된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도움만 많이 되는 경우인 것 같아요. 비욘세를 하는 것 때문에 막 친구랑 멀어졌다거나를 할 일이 없는 게, 비욘세 하는 것 때문에 친구랑 멀어지기 전에 출연에 대해서는 다 정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고 마냥 감지덕지일 뿐입니다. 출연 꼬시기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맞아요. 친구들이랑 그냥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술 마시면서 얘기하다가 야, 나 이거 너무 재밌는데 비욘세 나와서 얘기해주면 안 돼? 정도가 출연 꼬시기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출연 꼬시기 방법은 이번에 제가 정말 너무 바쁘게 지냈을 때 내가 이걸로 출연을 꼬신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뒤늦게 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너무 바쁘니까 친구 만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나 요즘에 친구 만날 시간이 없거든? 비욘세 한 번만 나와줘라 라고 얘기한 적은 있어요. 정말 비욘세 녹음할 때만 친구랑 대화할 수 있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내가 약속 잡자는 말은 할 수 없는데 비욘세 한 번만 나와주라 라고 얘기하면 친구가 저 불쌍한 자식이라고 생각하면서 또 허덕이면서 비욘세를 계속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겸사겸사 이제 근황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청취자분들이랑 친구 근황을 같이 듣는 거죠. 그 친구도 제 근황을 같이 듣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한 적은 있어가지고 생각해보니 그게 출연 꼬시기였었던 것 같네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욘세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루고 싶으신 게 있나요? 라고 PU땡땡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비욘세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루고 싶은 거 이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요. 큰일 났다. 이 생각을 해본 적이 없네. 큰일 났네. 왜냐면 비욘세는 약간 방송이랑 다르게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숨겨진 상태에서 비하인드처럼 할 수 있는 그 규모로 하는 게 비욘세였던 내가 좋아하는 점인 팟캐스트란 말이에요. 말을 왜 이렇게 이상하게 하지? 방송처럼 시청률 얼마를 찍고 싶어요. 이거를 통해서 막 뭐를 이루고 막 사람들이랑 다 알려지고 이런 거를 원해서 하는 팟캐스트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 이런 커뮤니티 같은 느낌이 되게 좋아가지고, 네, 노트북이 잠깐 꺼져가지고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여러분 비디오로 보시는 분들 지금 난리버거지가 나신 거 볼 수 있으실 텐데, 제가 이제 녹음을 끊으니까 우리 정원이는
끝난 줄 알고 이제 자기랑 노는 줄 알고 왔는데 정원이 미안해. 이거 Q&A 이거 질의응답 몇 개만 더 하고 네, 하여튼 그래서 그런 어떤 작은 규모감을 가진 게 장점인 팟캐스트이다 보니까 이거를 막 엄청 크게 키워서 뭐를 하겠다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지금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얘기를 이제 듣고 나서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그런 건 하고 싶어요. 오프라인에서 비욘세라는 이름으로 만날 수 있는 어떤 주기적인 장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제가 이거 보이는 팟캐스트 하면서 느꼈던 게 그런 걸 하고 싶은 거예요. 나중에 이제 좀 나이가 들었을 때 3층짜리 막 이런 구옥 같은 거 사가지고 1층은 보이는 라디오 스튜디오처럼 이렇게 통유리로 해가지고 작업실 겸 이렇게 해서 지나가는 분들 초대해가지고 막 얘기도 같이 하고 오픈 스튜디오 같은 거를 좀 만들고 싶다. 왜냐면 공개 방송할 때마다 그 기분이 되게 좋고 이런데 항상 제가 그 KBS에서 일하고 할 때도 바깥에 이제 팬분들 지나가면서 보이는 라디오 할 때 이렇게 보는 거나 근데 그게 꼭 이렇게 매니아 분들이나 팬분들이 아니더라도 지나가는 행인분들이 한 번씩 이런 거를 하네 하고 이제 기웃기웃 보고 가고 했던 게 저한테는 되게 좋은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일본 출장 갔을 때 작년이었나? 어디를 지나가다가 그 도쿄 FM인가? 그 라디오가 완전 시부야 한복판에 이렇게 길에 가게들 있고 이런데 거기에 통유리로 스튜디오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비욘세도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손도 흔들고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약간 그런 또 허무맹랑한 얘기인가? 어떤 비전이나 야망이랑은 또 다른 얘기인데 근데 원대한 계획이라기보다는 비욘세로 이루고 싶은 거는 비욘세를 이루고 싶은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오랫동안 계속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나중에 작업실과 오픈 스튜디오를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나중에는 어느 정도 되게 안정적인 수익원을 낼 수 있는 콘텐츠로 언젠가는 넘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고 계속하는 것만이 가장 큰 어떤 목표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다음 질문. 정원이가 너무 째려보네. 혼세님처럼 DA땡땡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정원아. 혼세님처럼 혼자 사는 게 편한데 또 결혼에 대한 욕구도 있는 것 같아요. 스스로의 마음을 어떻게 정확히 알 수 있으셨는지 궁금해요. 라고 하셨는데 저는 근데 이게 약간 이런 마음일까요? 이 질문에는 정원아 앉아봐봐. 정원이 앉아 귀찮아. 안 앉아도 예뻐해 주니까 당연히 앉을 이유가 없겠지. 아마 이런 질문 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랄까 내가 외롭다고 느끼는 거랑 결혼이랑을 연관짓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꼭 그게 아니더라도 정원이 삐졌네. 정원이가 나갔습니다. 결혼과 비혼에 대한 생각은 저는 좀 이렇게 스펙트럼처럼 당연히 이렇게 다양한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결혼하고 싶은 마음 72%, 결혼하기 싫은 마음 갑자기 또 수학이 안 되는구나. 28% 이렇다고 해도 어느 지점에서 생각을 하고 있더라도 저는 그게 뭔가 완성되지 않은 생각이라거나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당연히 두 가지 생각을 동시에 가질 수 있고 저처럼 뭔가 결혼이라는 게 그냥 내 인생에는 옵션에 없는 일인 것 같은데 같은 게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분이 하는 생각이 어떤 망설임이라거나 어떤 혼돈으로 느껴지지는 않고 그냥 되게 어떤 당연한 여러 가지 생각들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 보통 연애 다음에 결혼을 연관짓는데 저한테 되게 확고하게 느껴졌던 거는 불같이 연애하는 편인데 저는 근데 그럴 때마다 이 사람이랑 결혼을 꿈꾸게 되지를 않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 사람한테 어떤 다른 역할을 지우고 나의 애인이 아닌 뭐 누군가의 사위라든가 아니면 내 친구한테 어떤 소개해서 어떤 우리끼리의 새로운 관계를 확장해 나간다거나 하는 다른 역할을 지우고 싶지 않다.
그 정도로 너무너무 사랑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되게 많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면을 볼 때 어떤 사람들한테는 사랑의 종착이 결혼이면 저는 그 사람한테 어떤 의무도 지우지 않고 그냥 지금 있는 이 사랑 하나를 계속 유지하면서 지내는 게 그런 방식으로 사랑을 저도 받고 싶고 그리고 그런 사랑을 주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타입이어서 그때 좀 더 확고하게 나는 그런 사람이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던 것 같고 누군가랑 같이 사는 거를 정말 상상할 수 없고 애인이 집에 와도 이틀 지나면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약간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케이스인 것 같고 근데 러브랭귀지라고 하잖아요. 어떤 사랑의 언어라고 이제 미국이나 영어권에서는 그렇게들 많이 얘기하는데 내가 사랑할 때 하는 행동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선물을 주고 어떤 사람은 좋은 말을 해주고 어떤 사람은 힘들 때 곁에 있어주고 어떤 사람은 섹슈얼한 게 제일 중요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게 사람마다 되게 다른데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내가 정말 극단으로 이 사람을 진짜 사랑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이 사람을 바라보는 방식이 결혼하고는 굉장히 많이 동떨어져 있다는 거를 느끼면서 단적으로 느낀 건 그렇게 느낀 것 같고 그런 게 아니고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부로 비혼주의자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좀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나 비혼주의자인가 봐 라고 느끼게 된 편이어서 그랬던 것 같네요. 저 개인에 대한 질문이라면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SUM 땡땡님께서 방송에 드는 품이 많을 것 같은데 구성, 편집, 기타 등등 익숙해지면 빨라지시나요? 늘 감사히 듣지만 고생하실 것 같아요. 십잡스하면서 매주 한다는 건 힘드니까요. 아무튼 사랑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저도 사랑하고요. 방송에 드는 품이 안 많아요. 사실 비욘세는 정말 안 많고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던 거지만 제가 마음 놓고 1시간 동안 떠들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항상 얘기하기 때문에 오히려 방송 구성을 하는 거랑은 또 약간 다른 느낌으로 여기에서 좀 쉬어가는 느낌으로 콘텐츠를 계속 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성과 기획에 드는 품은 저는 정말 제로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 없이 만들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거기에는 스트레스를 안 받고 다만 편집은 진짜 오래 걸려요. 그리고 제가 하면서 느끼게 된 건데 다른 사람들보다 편집을 제가 진짜 약간 강박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특히 제 팟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한테 줄 수 있는 보상이라는 게 엄청나게 많지도 않고 뭐 대단한 거 해줄 수도 없는데 여기에 나와가지고 자기 얘기를 해준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좀 황송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그 친구들이 나중에 방송을 들었을 때 막 스스로를 좀 싫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거를 어쩌다가 알게 됐냐면은 내가 이야기하는 내용에 대한 후회를 하는 게스트들은 거의 없고요. 그거보다 뭐 내가 말할 때 어떤 버릇 있잖아요. 이제 막 이런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이렇게 약간 코를 들이마시는 버릇이 있다거나 그런 것들을 나중에 이제 자기 목소리를 이렇게 들어볼 일이 없는데 팟캐스트를 듣다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왜 이렇게 버벅거려? 나 왜 이렇게 말 못해? 막 너무 듣기 싫고 혼세야 너무 미안하다 막 이러는 경우도 있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게스트가 스스로를 미워하지 않도록 그런 버릇을 지우는 편집을 제일 많이 해요. 내용은 거의 그냥 그대로 나가는 경우가 많고 그렇거나 아니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이거에 대해서 화낼 이유가 없는데 약간 이런 게 버튼인 사람들은 때로 몰려올 수 있다라는 어떤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정성 들여서 내놓아준 얘기라고 하더라도 게스트 보호 차원에서 잘라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생각이 많아서 항상 원본을 이제 걸어서 정원이 산책할 때 듣고 그 뒤에 이제 편집을 진짜 세세하게 하는 편이어가지고 편집에 드는 품이 저는 100%인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녹음하는 것도 저는 별로 그렇게 힘들지가 않거든요. 말하는 거 좋아하고 이러니까 스트레스도 안 받아가지고 생각보다 드는 품이라는 것은 편집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부러 품을 안 들이려고 노력하는 게 왜 그런 거 있었잖아요. 막 공항에서 초소형 이거 녹음기 껴가지고 30분 말한 적도 있고 광안리에서 핸드폰으로 한 적도 있고 그리고
정말 바쁠 때는 그냥 퇴근하면서 주저리 하는 게 그대로 나간 적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정말 일부러 더 그런 콘텐츠들을 사이사이에 그냥 부담 없이 끼워 넣고 있어요. 이거는 저 스스로를 위한 거이기도 한데 늘 어떤 좋은 퀄리티의 뭔가를 내야 된다라는 강박을 저한테서 좀 지워야만 이걸 오래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일단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제가 방송작가 일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계속하면서 비욘세를 유지하고 싶다면 힘 빼고 만드는 콘텐츠를 사이사이에 끼워 넣어서 왜 그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제 딴에는 청취자분들을 너무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저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비욘세가 되게 장기적으로 퀄리티가 떨어지네 라는 거를 느끼게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힘을 뺀 콘텐츠랑 아닌 콘텐츠를 계속해서 좀 이렇게 교차해서 발행을 하고 있고, 예를 들면 이렇게 혼자 얘기하는 콘텐츠라든가, 그리고 지금 비디오 팟캐스트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시간이 되니까 비디오 팟캐스트를 하고 있지만 이것도 중간중간에 음성만 있는 것도 예전처럼 계속 낼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일부러 품을 좀 덜 들이고 이 비욘세를 한 주 한 주 어떤 굉장한 웰메이드 1시간 반짜리를 내야 된다라는 거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만 지속할 수 있다고 믿어서 일부러 그렇게 채널을 좀 꾸려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여가지고 여러분 조금 서운할 수 있지만 비욘세는 다 계획이 있어서 그런 거다라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셀럽맨님과 공개방송 언제 해주시나요? 라고 25U 땡땡님께서 보내주셨는데, 그쵸, 저희 자매 팟캐스트 영혼의 노숙자 셀럽맨님이랑 공개방송 진짜 할 거고요. 제가 이거 본 다음에 이거를 확인한 다음에 바로 맨님한테 연락해가지고 대관 진짜 알아봐야 돼 라고 해서 지금 시동을 좀 다시 걸었거든요. 저 최대한 빨리 소식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RA 땡땡땡님께서 감당 가능한 청취자의 내적 친밀감 표현, 주접의 선이 궁금해요 라고 하셨는데, 이런 게 있나? 왜냐면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겪은 여러 가지 주접 중에서 과하다고 생각한 게 없는데, 좀 팟캐스터 팬덤의 특징인 것 같기도 해요. 팟캐스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약간 은은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막 심한 주접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일단 없고, 그리고 저 자체도 너무 파워 외향인이기 때문에 뭐 사진, 허그, 길거리에서 소리를 지르든 별 그런 게 있어도 전혀 부담스러운 주접이라는 거는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언제든 만나면은 즐겁게 인사해 주시면 되고, 근데 그런 거 있죠. 정원이랑 산책하고 있을 때 막 이야기를 하거나 했을 때는 이제 인사 나누고 할 때는 정원이는 또 이제 가던 길을 가려고 하는 또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얘기가 너무 길어지면은 부담스럽겠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항상 지금까지는 이 이상 얘기하면 정원이 인내심이 바닥날 것 같은데 싶었을 때 항상 미리 보내드릴게요 빠이빠이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가지고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무슨 법적으로 문제될 그런 게 아니면은 특별히 없지 않을까요? 그리고 비욘세 반팔 재판매 계획 있으신가요? 핑크, 블루 사이즈별로 샀어요. 비축해둔 거 한 바가지지만 차려입을 때나 편할 때 다 좋아요 라고 RN땡땡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는 맞아, 이것도 비욘세 티셔츠죠. 그러고 보니까 이거는 제가 집에서 자꾸 홈웨어로 입는 옛날 9버전 티셔츠이고, 아마 말씀하시는 거는 비욘세 그 자수 엄청 제가 면에 신경 써가지고 약간 재생 플라스틱 혼방으로 만들었던 티셔츠가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만들 때도 한정해서 만들었지만 그거를 제작해 주셨던 분께서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이 종이를 그만두시면서 그 패턴과 모든 거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래서 재판매할 계획이 없어요. 그리고 처음에도 원래는 한정판으로 제가 입고 싶어가지고, 항상 그런 식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입고 싶어서 만드는 티셔츠, 제가 입고 싶어서 만드는 김에 많이 찍는 양말 이런 식이어가지고 처음부터 한정 수량으로 만들었던 것도 있고, 추가 발주를 하려면 정말 대량을 만들어야 되는 이슈가 있어서 아마 그거는 안 만들 것 같은데, 만약에 다음에 만든다면은 약간 피그먼트 이런 질감의 회색 티셔츠를 좀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정원이가 털이 진짜 많이 빠져가지고 더 이상 검은색 티셔츠를 잘 안 입는데, 근데 어두운 색 티셔츠가 또 이제 있어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만들게 되면은 당연히 비욘세에서 제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땡땡님께서 단 한 번도 안 쉬셨는데 힘들고 피곤할 때 휴방의 유혹 어떻게 물리치셨는지 궁금해요. 얼마 전에 아프셨을 때 금요일 낮이 되도록 안 올라와서 걱정했는데 그 주에도 끝끝내 올라온 거 보고 정말 대단하시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잘 전해질지 모르겠는데 제가 팟캐스트를 한다면 어떨까 생각해보면 일상 팟캐스트인 경우 특히 더욱 매 회차 내가 소진된다, 나를 깎아내서 판매한다 이런 기분이 들 것 같아요. 비욘세님은 그런 기분 든 적 없으신가요? 이런 것도 사람 많은 곳 좋아하고 싫어하는 외향, 내향 성향 차이일 뿐인 걸까요? 그렇게 말하기엔 너무 단순한 것 같은데 아무튼 아무리 사연이 들어오고 팬이 있어도 방송을 한다는 게 그것 자체가 자신을 나눠주는 일 같아서 대단하게 느껴지고 감사히 듣고 있어요. 언젠가 팟캐 은퇴하시면 너무 허전하고 서운하고 슬플 것 같아요. 딴 얘긴데 아말패책 요새 안 나와서 궁금해요. 주제가 있는 톡톡인데 무물처럼 썼네. 크크크 사랑합니다. 라고 비땡땡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와 이게 제가 그 인스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그 질문하기 코너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써주셨다는 거는 일부러 글을 써서 어딘가에다가 놔두고 아마 구간별로 복사 붙여넣기로 해서 이렇게 길게 보내주신 것 같아가지고 정성도 너무 감사하네요. 이거 되게 좀 귀찮았을 것 같은데 일단 질문 주신 것 중에서 한 번도 안 쉬셨는데 힘들고 피곤할 때 휴방의 유혹 어떻게 물리치셨는지 궁금해요. 가만히 있는데 휴방의 유혹이 오는 적은 없지만 진짜 바쁠 때 있잖아요. 내가 막 갈려나가고 있을 때. 그럴 때는 진짜 너무 힘든데 동시에 화가 나. 제가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렸죠. 동시에 화가 나는 게 내가 지금 이렇게 착취당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비욘세를 그동안 결방한 적이 없는데 이런 것 때문에 결방해야 돼? 라고 하면서 갑자기 화가 나요. 그러면서 휴방을 안 하게 됩니다. 어떻게든 내겠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되게 바쁠 때가 아무래도 제가 스스로를 못 챙기고 있을 거 아니에요. 막 끼니도 똑바로 못 챙기고 있을 때일 것이고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그럴 때 비욘세까지 못하면 루틴이 너무 무너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악으로 깡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싫다. 그래서 쉬고 싶다라는 느낌보다 이런 걸로 내가 지금 휴방을 해야 된다고? 열받네 라는 생각으로 아득바득 했던 것 같아가지고 저 진짜 다 지났으니까 고백하자면은 녹음하다가 잠든 적이 있어요. 혼자 녹음하다가 잠든 적이 있어. 말을 하다가 잠든 적이 있어요. 자다 깨가지고 말하다가 잤네? 라고 한 적이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정말 악으로 깡으로 했었던 것 같은데 참고로 지금은 너무 여유롭습니다. 얼마나 여유가 많으면 지금 팟캐스트를 갑자기 이걸 비디오로 하고 앉아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비디오로 올라올 때 즐기시고요. 또 얼마 안 갑니다. 이러다가 또 힘들면은 또 이제 비디오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보여드릴 때 정원이 강아지 보고 싶어서 보는 분들 많을 텐데 보여드릴 때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이 어떤 거였었지? 일상 팟캐스트인 경우 특히 더욱 매 회차 내가 소진된다, 나를 깎아내서 판매한다 이런 기분이 들 것 같아요. 비욘세님은 그런 기분 든 적 없으신가요?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있죠. 그리고 저는 약간 일상을 깎아내서 판매한다라는 느낌이 그나마 유튜브보다는 안 들었던 게 꼭 저의 얘기만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안 들었는데 어떤 경우에 많이 드냐면은 그 게스트들이 나오는 빈도가 이렇게 잦아지고 뭐 이렇게 한동안 안 나오고 이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그거에 약간 해명을 이제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특히 캥 작가님 한동안 안 나왔을 때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나중에 캥 작가님이 직접 나와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다행이었지만 캥 작가님이 결혼을 하시면서 나오는 거를 부담스러워한다라는 거를 제가 막 이렇게 미주알고주알 캥 작가님의 입장을 다 일일이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한동안 그 질문이 되게 많았을 때 이거를 설명을 좀 내가 할까라고 생각했다가 근데 앞으로 나오는 모든 게스트한테 이제 나오는 빈도가 달라지는 일은 앞으로도 있을 수 있는데 누구는 해명하고 누구는 해명을 안 하고 하는 것도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게 저의 어떤 여러 가지 관계에도 건강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거는 앞으로도 별도로 이제 이야기를 굳이 안 하는 거를 나름의 원칙이라면 원칙으로 삼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거 외에는 일상 얘기하는 거에 대한 부담은 생각보다 크게 없는 것 같아요.
말하다 보니까 질문에 답변하다가 알게 됐는데 생각보다 제 얘기를 하는 팟캐스트가 아닌 것 같아요. 비욘세는. 뭔가 외부 콘텐츠에 대한 얘기를 한다거나 뭐 요즘에 외부적인 어떤 환경을 보면서 느끼는 걸 이야기하기는 하는데 제가 아침에 뭘 했고 뭐 어디 몇 시에 갔고 이런 얘기를 하는 팟캐스트가 생각보다 아니네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그런 팟캐스트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 큰 부담은 없고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관계적인 부담은 있다. 그리고 암알패 책은 요즘 안 나와서 궁금해요 라고 하셨는데 암알패 책이 다음에 나온다면 아마 정원이 관련된 에세이가 나올 텐데 현재는 쓰다가 중단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암알패 같은 경우가 정말 제 마음대로 내는 그 출판사다 보니까 조만간 뭐를 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어요. 만약에 나오게 되면 이것도 아마 과정을 비욘세를 통해서 공유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YI 땡땡님께서 오디오 편집은 어떤 프로그램 쓰시나요? 팟캐스트 시작했는데 편집이 어렵고 오래 걸려요. 비욘세 짱 하셨는데 맞아요. 이게 오디오 편집이 진짜 오래 걸려요. 물론 영상이나 브이로그 편집하는 것도 엄청나게 품이 많이 드는 일인데 여기는 여기에 지옥이 있고 여기는 여기에 지옥이 있는데 팟캐스트 편집의 지옥을 얘기하자면은 계속 정적으로 어떤 파형만 있는 거잖아요. 오디오 파형만 있는 거고 지금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거를 어떤 비디오라고 하기에는 고정으로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이거를 그냥 스크롤을 이렇게 옮기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보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좀 많이 걸리는 인덱스를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동안은 오다시티라는 프로그램을 썼고요. 아마 많은 팟캐스트 하는 분들이 이제 무료 어플이고 하다 보니까 오다시티를 많이 쓰실 텐데 그냥 간편하게 쓰기 좋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스페인 책방 다미안님 같은 경우는 리퍼라는 프로그램을 쓰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오다시티를 결국은 이제 리퍼를 소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쓰게 됐던 게 튜토리얼이 많으니까 뭐를 하다가 모르겠다 싶었을 때 이렇게 유튜브 같은 데 찾아보면은 그런 팁이 많아가지고 오다시티 사용을 많이 했고 근데 지금은 이제 비디오로 전환을 하면서 프리미어를 쓰고 있거든요. 어도비 프리미어를 쓰고 있는데 나중에는 굳이 비디오가 없더라도 프리미어로 그냥 쓰는 것도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그 스크롤을 이렇게 조정하면서 거기에서 이렇게 소리를 들으면서 왔다 갔다 설명하기가 되게 어렵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녕하세요가 있을 때 안녕하세요를 재생해서 듣지 않아도 그냥 스크롤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어디서 이 얘기를 하나보다 하는 걸 좀 추적할 수 있어서 그게 되게 편하고 그리고 어쨌든 대본 스크립트 기능이 있다 보니까 어느 지점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그전에는 클로바노트로 정리해서 대조하면서 봤어야 되는데 프리미어는 어쨌든 그 기능이 있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물론 이제 처음에 프로그램만 봤을 때는 좀 아무래도 인터페이스가 막 메뉴가 너무 많고 하니까 압도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배우기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가지고 만약에 지금 팟캐스트를 누군가가 시작을 하시는데 편집을 배울 어떤 여유가 좀 있다. 그렇다면은 저는 프리미어 추천할 것 같아요. 되게 편하게 잘 쓰고 있어요. 팟캐스트 어떤 거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팟캐스트 시작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팟캐스터로 사는 거가 되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잘 되시면 좋겠고요. 네, 주신 질문 중에서 그 팟캐스트랑 무관한 질문이 되게 많아요. 막 연애 썰 궁금하다. 뭐 친구 어떻게 사귀냐 이런 거 되게 많았는데 이거는 별도 에피소드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팟캐스터로서의 저한테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던 거 중에 선정한 질문은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질문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얘기를 하면서 비욘세 팟캐스트에 대해서 스스로 조금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가지고 너무 좋았고 질문 보내주신 것도 감사하고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정원이가 바깥에서 굉장히 째려보고 있는데 클로징 멘트 할 때 올라오나 안 오나 한번 봐야 되겠어요. 어쨌든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는 현경 작가님이 나오실 것 같은데 큰 이변이 없다면 김현경 작가님이랑 주옥 같은데 밥벌이에서 독립출판인 그리고 어쨌든 디자이너 겸 정말 이분이야말로 십잡수를 하시는 분인데 이분의 살아가는 얘기를 한번 들어볼 생각이에요. 그것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더 싱글레이디 싱글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욘세.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사세요. 안녕.